2021년 보육사업 안내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1차 시 보육정책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 재무회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재무회계의 기준은 먼저 수입지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재무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실시를 해야 되고요. 동규칙의 별표에 7번, 8번에는 그 세입 예산 과목 구분이 있고 또 세출 예산 과목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안내 부록에 있는 재무회계 규칙 세부 시행 규칙에 보면 주요 항목별로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 원칙의 두 번째는 통장입니다. 어린이집의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어린이집 명의 통장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지출의 방법은 어린이집 전용 카드나 계좌 입금으로 해서 투명하게 지출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단, 시도지사가 정하는 소액 범위 내에서 현금 결제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편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계주의는 한 회계년도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모두 예산에 계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 지침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매 회계년도 개시 2월 전까지 어린이집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군구에서 특별한 특수보육 시책이 있다거나 또는 지도점검에서 특별히 좀 강조를 해서 널리 알려야 될 사항이 있다면 이런 예산 편성 지침을 통해서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에 첨부해야 될 서류는 이와 같고요. 특히 여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회의록 4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최대한 회의록 내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 절차는 말씀드린 그 시장 군수구청장님의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의 편성 지침을 토대로 해서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라면 이사회 예산 의결까지 거친 후에 시장 군수구청장님께 예산안을 제출을 하시고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제출을 하시고 제출 후에는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구축하는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산보고 절차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신 후에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라면 이사회에 의결을 거치신 후에 시장 군수구청장님께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익년도 5월 31일까지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 결산 보고서에 관한 내용은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되 보건복지부가 구축한 정보공시 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결산보고 절차는 앞에서 말씀드린 순서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 그 첨부해야 될 서류로는 결산 총괄 설명, 수입세출 결산서, 연도말 잔액증명서, 결산서 보조서류, 퇴직 적립금 통장 사본, 적립금 예금 잔액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20인 이하 시설이라면 적립금 예금 잔액 증명서나 퇴직 적립금 통장 사본은 제외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21년도 주요 개정된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후원금에 관한 규정을 좀 추가로 기재를 했는데요. 이거는 없던 것이 신설되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법인 시설 재무회계 규칙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흔히 저희들이 좀 이렇게 보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좀 강조한 것입니다. 후원금을 관리하실 때
대표자는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문의와 어떤 그 건의들이 좀 계기가 돼서 새로 좀 그 보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중에 그 재수당에 대해서 내역 없이 그냥 재수당이라고만 되어 있는 그런 어떤 편성들에 대해서 어떤 내역으로 수당들을 편성했는지 명칭과 금액을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절차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원장의 직무수당은 직책급으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 쪽에 직무수당을 편성하고 직책급에도 또 직책급을 편성하는 이런 중복 편성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원장의 직무수당에 대해서는 직책급에서만 편성하도록 그렇게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관련해서는 전신전화 이용료에 관한 그 지출 규정이 있습니다. 그 전신전화료 중에 휴대폰의 경우에는 한 대 하나의 이용료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그러면 그 이용료는 흔히 핸드폰 그 기기 금액과 함께 그 통합부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지자체 문의들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핸드폰 기기는 뭐 이렇게 구매를 하실 경우에 자부담을 하시면 월 이용료만 이 항목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납부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어린이집 세입으로부터 지출을 하신다라고 하면 자산취득비로 핸드폰을 구매하신 후에 어린이집 재산 목록에 포함하셔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좀 주의를 좀 그 당부드리는 것은 상품 구매와 같은 이런 소액 결제료를 월 이용료에 포함하여 지출하시는 경우들이 아주 간혹 발견돼서 그 지도 점검하는 공무원들께서 당혹스러우신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께서 특히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FAQ를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핸드폰을 구매하여 월 이용료를 지출하려고 하는데 이때 지출 과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자산으로 구입할 시에는 자산 취득비 721목으로 지출을 하시면 되고 월 이용료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12목으로 지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산 취득비로 구입하는 경우 어린이집 재산 목록에 포함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는 현행 적용예 내용 중 어린이집 운영의 고정비용 절감을 위해서 임차시설을 자가전환한 것으로 최근 1년간 임대료 지출 월 평균액보다 건물 융자금 이자 월 지출액이 적은 경우에는 기타 운영비에서 그 이자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기한 내 재검토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검토에 관한 내용을 빼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운영비 내용 중에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의 그 산정 기준이 되는 보육료 수입의 산입 범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총 보육료 수입은 임대료 등 간접 비용, 지출의 상한액 산정을 위한 개념일 뿐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기준이 되는 시도별 공동주택관리준칙상의 보육료 수입과는 범위가 다르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기준은 시도별 공동주택관리준칙에서 보육료 수입의 대략 100분의 5, 그러니까 5%로 대부분 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보육료 수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아까 말씀드린 재무회계규칙 별표 7에 세입 예산 과목 구분에 보면 보육료라고 하는 관항이 있고요. 거기에 포함된 정부지원 보육료 111목과 부모부담 보육료 112목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보육료나 연장 보육료와 같이 보육료라고 이름은 붙어 있지만 사실상은 그 보조금에 해당하는 32항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이 공동주택 관리 준칙에 관한 부분이 사실 그 국토교통부와 그 시도의 어떤 그 주택 정책 관리 어떤 부서에 어떤 소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동안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저희 쪽에서 좀 담는 것을 좀 그 제외하고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한 문의들이 좀 워낙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혼란을 방지하고자 포함을 했습니다.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는 직책급에 대해서 과다 책정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존에는 시군구는 어린이집의 직책급이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지도라고 하는 좀 포괄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명확히 해서 시군구는 어린이집의 직책급이 과도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지도, 그리고 이제 시도 및 시군구는 직책급의 합리적 편성을 위해 직책급 편성 기준을 정할 수 있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직책급은 금액을 정해서 편성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FAQ로 알아보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직책급 편성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이고요.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의 정원이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서 직책급 편성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의무적으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세출 과목 중 행사비에 대해서 기존 규정은 보육 과정에서 영유아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행사 경비라고 되어 있어서 만약에 그 영유아의 부모들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행사 경비는 지출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문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가능한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FAQ로 알아보겠습니다. 행사비로 지출할 수 있는 부모 관련 행사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운영위원회 및 간담회 등도 부모 행사에 포함되나요? 답변은 보육과정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행사에 한하여 지출 가능하므로 영유아 발달교육, 부모 참여 수업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 밖에 운영위원회 및 각종 부모 회의 등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의비 223목에서 지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다음은 어린이집 필요경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의 개념과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필요경비의 개념은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 비용과 통상적인 보육 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입니다. 세부 내역은 7개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 운행비, 행사비, 아침 저녁 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수납 한도액이 있는데요. 시도지사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필요경비의 세부 내역별로 수납 한도액과 수납 주기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활동비 수납 주기는 반드시 매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수납과 관련해서는 부모에게 필요경비를 청구할 경우 항목별로 청구 금액을 명시해서 하셔야 하고 시도지사가 정하지 아니하는 항목을 보호자에게서 수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진단비 명목의 비용은 수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그 수납 한도액과 수납 주기에 관한 표준안입니다. 이러한 그 항목들에 대해서 수납 주기와 수납 주기별 한도액을 시도지사가 결정을 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학 준비금을 먼저 보면 상해보험료는 안전공제의 당연가입 시행 이전의 기가입자 또는 부모에게 요청을 연간 단위로 하는 것이고요. 피복류 구입비로는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이고 연수납이 되겠습니다. 특별활동비는 강사의 인건비, 교재교구 구입비, 기타 운영 소요경비인데 월 수납 주기로 되어 있고, 현장학습비는 이제 현장학습, 수련회 견학 활동 등으로 분기별입니다. 차량 운행비는 통학 차량 이용시로 한정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월 수납 주기로. 행사비는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 캠프, 성탄절 행사비 및 개인용 앨범비, 액자 제작비 등의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 연수납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침 저녁 급식비는 그 내용으로 월 수납으로 가능하시고,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은 지자체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비용이고 시도 지자체가 별도로 수납 주기도 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은 표준안이시고요. 필요경비의 집행 및 정산은 어린이집 원장은 필요경비 수납액을 원래의 목적에 하나에 집행해야 하고, 따라서 입소 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입학 전에 입소가 취소되거나 입학 후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100% 반환이 되어야 하고요. 다만 입소 원서를 제출하고 입학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에 물품 지급 여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호자와 협의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경비의 반납과 관련해서는 반기별로 보호자별로 수납액, 실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해서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실사용금액은 해당 건별 금액으로 정산이 가능하시고 남은 금액은 개인별로 정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FAQ로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재입소료, 재원료는 수납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기존에 구입한 피복류가 헐거워지거나 영유아 체형에 맞지 아니하여 새로이 구입해야 할 경우 또는 재입학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규 구입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 단순히 학년이 바뀌는 것을 명목으로 별도 비용 수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특별활동비 수납은 가능한가요?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별로 특별활동, 집단 행사 등을 자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줌 등 실시간 화상회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활동만 특별활동비 수납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동영상 재생은 특별활동비 수납이 곤란합니다. 시도지사가 정하지 아니하는 항목을 보호자에게 수납하거나 반기별로 부모에게 정산 반납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영유아 보육법 제44조 제5호에 따라서 처분이 가능합니다. 시정명령입니다. 처분과 관련한 구체적인 확인 및 시정은 지자체 보육 담당을 통해서 조치됩니다. 활동이 취소된 필요경비 내역을 어린이집에서 수납 가능한가요? 필요경비는 실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하지 않은 비용은 반기별, 개인별로 부모에게 정산해야 하며, 사전 환불, 자녀 비용 차감, 사후 정산 등 실제 운영은 어린이집 운영 방식에 따라서 달리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재무회계, 어린이집 필요경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는 어린이집 설치 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설치 인가의 재정 의도입니다. 어린이집 설치 기준은 어린이집 시설 및 비상재해 대비 시설 설치 기준을 규정하여 안전한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시 대표자 관련 개정 사항입니다. 개정 방향은 인가 사업자의 관리 감독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위탁 시에도 대표자는 변경 없음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시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 입력하는 대표자는 시군구청장 성명이나 직함으로 등록되어야 하지만 설치인가 파트에 해당 규정이 있음으로 인하여 당해 규정으로 인한 일선 현장에서의 혼동사항이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입소대기 기준 명문화입니다. 준공 이후 입소대기가 시작되는 민간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된 사항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및 어린이집 입소대기 순위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 및 절차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개원 2주 전부터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 입소대기 신청 가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신규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의 편집상 위치로 인하여 현장에 혼동사항이 있어 내용 전달이 명확하도록 편집상 위치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유자 시설, 부속 용도 등 건축법상 용도 관련 내용을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의 하단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대표자 변경인가 시 감원을 조건으로 한 변경인가 재량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변경인가 시 감원 대상에 대한 예외 사유 중 대표자의 불가피한 변경을 예시로 공동대표자 1인의 사망, 질병, 휴가 및 감원 예외 사유를 열거한 내용을 통합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유형별 종류 변경 등 가능 여부에 관한 개정 사항입니다. 주택법상의 근거 규정에 의거하여 정원 제한으로 민간 어린이집만 관리동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당해 규정이 변경되면서 민관과 가정 간의 변경이 가능해진 사실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변경인가 파트 중 종전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어린이집 관련 개정 사항입니다. 인가 시 현행 설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한 원칙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규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이라도 변경 인가 시에는 현행의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신규 삽입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폐원 절차 관련 개정 사항입니다. 영유아 보호를 위한 어린이집 폐원 절차 개선 방안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기존의 2개월 전 신고, 2개월 전 고지되던 사항을 신고 이전에 고지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의 비상재해 대비 시설 관련 개정 사항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설치 기준 완화를 반영하여 비상재해 대비 시설의 설치 공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유휴 공간 내에 보육 기숙시설 외에 아동시설 설치를 추가로 허용하되 공간시설 등 분리를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시설 회계 분리를 위한 규정을 신규 삽입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보육교직원 기숙시설이 설치 가능했던 규정이 보육교직원 기숙시설 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이에 따른 다함께 돌봄센터 또는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설치 가능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이 신규 아동시설의 입지에 관련한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따른 준수사항에 대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놀이터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근 놀이터 설치 기준 규정을 명확화하였습니다. 놀이터 설치 기준의 적용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규정 충족 요건 및 외부 건물의 의미를 명확화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놀이기구 종류 개정 사항입니다. 자동차 등 탈 것에 대한 인정 범위 문제로 현장에서의 혼란 우려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극적 놀이기구, 자동차 등 타입과 소꿉놀이 등은 사회극적 놀이기구 역할놀이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 1일 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돌봄시설 설치를 위한 건물 전체 용어 규정입니다. 어린이집 비상재해 대비 시설 설치 기준을 아동시설 등이 설치된 층은 제외하고 적용하도록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건물 전체로 되어 있던 비상재해 대비 시설 설치 범위가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과목 1 단서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층을 제외하고 건물 전체에 설치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규정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설치 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개정 사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여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계획을 통해 25년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하여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확충 사업 흐름도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대규모 확충 목표 달성을 위해 연중 상시 수요 신청을 받고 있으며 연중 수차례 추가 수요 조사 공문을 발송하여 어린이집 확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정 사항입니다. 먼저 20년도 3차 추경 그린 뉴딜 사업의 반영에 따른 변경 사항입니다. 공공건축물인 국공립 어린이집의 에너지 고효율화를 달성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고효율화를 선도하고 환경 개선을 통해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그린 뉴딜 반영에 따른 신축 매입 사업에 대한 에너지 고효율화 의무화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따른 설계 계획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3등급 이상의 등급 인증 계획에 따른 이행 노력이 삽입되었습니다. 또한 그린 뉴딜 사업에 대한 반영으로 국공립 장애아 전문 신축 사업의 면적당 지원 단가가 아래와 같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20년도는 139만 7천 원, 그리고 21년도는 167만 6천 원으로 20%가량이 증액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축 사업에 대한 이회계연도 교부 방식 도입에 관한 개정 내용입니다. 기능보강 사업의 특성상 각종 인증 및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따른 2월 집행으로 연내 집행률이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회계연도 교부 방식을 도입하였고, 이 해당 내용은 일반 신축, 장애아 전문 신축 사업에 적용되며 매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른 원칙과 예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신축 국비 지원 예산은 단연간에 걸친 공사기간 및 행정 절차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총 사업비를 2회계연도에 걸쳐 50%씩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비 교부 시점 및 사업 방식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 판단하여 정할 수 있음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년도 기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국공립 장기임차 사업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공립 장기임차 사업 대상으로 가정 어린이집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할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기존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하였던 규정이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기존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 사업 대상 확대에 따른 신규 삽입 규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가정 어린이집 장기 임차 사업의 지원 단가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역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사업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적극적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주택법에 의한 의무관리동 어린이집에 제한되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사업 대상을 300세대 미만의 의무가 아닌 관리동 어린이집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관리동 어린이집이 아닌 관리동 어린이집 시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고, 이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사항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기존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규정으로 인용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하 내용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FAQ입니다. 어린이집은 건물 전체에 설치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국공의 어린이집의 생활 SOC에 따른 복합화가 가능한가요?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1층 또는 건물 전체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단독 건물 설치를 통하여 별개의 건물에 수평 복합화 방식으로 복합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1층에 한정되는 경우 및 다함께 돌봄센터와 복합화되는 경우 수직 복합화에 따른 복합화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설치와 어린이집 확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호법 제7조에 의해서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보육교직원 부모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단체의 장이 설치 운영하는 육아지원기관입니다. 보육 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 정보 제공, 교재 교구 대여, 보육교직원 3당 등 어린이집 지원과 부모교육, 부모상담, 영유아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시간제 보육 제공 등을 하는 가족 양육 지원이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센터 업무 전반관리, 지원 및 지방센터 평가 수행, 정부의 보육정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 지역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 및 중앙센터 평가 참여, 시군구센터 지원 및 미설치 지역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 지역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 및 중앙센터 평가 참여, 관할 시도센터와 협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및 업무 위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1년 1월 1일 기준 전국에 12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 1개소, 시도 18개소, 시군구 103개소가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법 제51조의 2, 시행령 제26조의 2, 시행규칙 제39조의 3에 의해 계약 만료 시 업무 실적 등을 평가 후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센터장은 외산 회계, 인사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위탁 운영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호법 제31조의 2항 개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어린이집 안전공제의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1년 2월 28일까지 민간보험 등의 같은 목적의 보험 상품 등에 가입한 경우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기존 보험 계약 만료 시에는 즉시 어린이집 안전공제 공제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센터장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전문 임기제 공무원 각급 기준을 준용하며 시도 및 시군구 센터장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전문 임기제 공무원 락급에서 락급 기준을 준용합니다.
관리 업무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며 그의 수당 등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만약 기존 연봉에 관리 업무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를 합니다. 직원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일반직 공무원 8급 보수 및 수당에 상당하게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 보육사업 안내 1차 시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